10월 19일 아침 8시 반에 드디어 D-올류 그랜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걸로 공개된 건 아니고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외장 디자인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봐왔던 예상도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현대자동차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외장은 관심 있는 분들은 예상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내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좀 다른 것이, 지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도어에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인색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D-올류 그랜저부터는 도어에도 다 이렇게 간접등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이 앞쪽 대시보드 밑에 쪽에도 보면 내비게이션 밑에 쪽에도 간접등으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직접등보다 간접등이 더 이뻐요. 물론 직접등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간접등이 실제로 보면 눈도 그렇게 안 아프고 은은하게 비춰주면서 훨씬 더 이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닝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알칸타라 로 들어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넓습니다. 이게 아마 앞좌석을 뒤로 다 당겨 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도 뒷좌석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성인 한 180이 넘어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핸들 보면 역시나 이제 원스포크, 우리가 그랜저가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 88년도를 앞두고 이제 미쯔비시와 협업을 해가지고 제작이 됐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차량의 주요 파워트레인하고 이런 거는 미쯔비시가 제작을 하고 현대자동차는 디자인 정도만 했었는데, 그때 그 디자인에 자부심이 있는 건진 몰라도 이제 원스포크 핸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원스포크가 왜 굳이 이렇게 했는가.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계승한다고는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투톤이에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투톤이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우드 모양의 이런 마감도 들어가 있고, 공기 토출구, 이 에어컨이랑 히터 나오는 부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기에는 약간 굵거든요. 현행 제네시스 G80에도 이런 토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가운데 부분이 좀 굵게 돼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방향제나 혹은 휴대폰 거치대 등을 여기에 장착하실 때 전용으로 제작된 브라켓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장착을 하셔야 아마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도어부터 이쪽에서는 잘 보여가지고 역시나 똑같죠. 차일드락,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이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그리고 수동으로 잠금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볼 때는 이 아이오닉 6에서 들어갔던 버튼 질감, 그러니까 약간 플라스틱 질감으로 되어 있고, 이 도어에도 이 무늬들이 들어가면서 은은하게 좀 앰비언트 라이트가 밝혀주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끝부터 끝까지 거의 수납으로 쓸 수 있게 여기에 뭐 지갑이라든지 휴대폰, 얇은 짐들은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어 포켓을 보면 역시나 작아요. 하필이면 이 앞쪽이 스피커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이 좁아져서 요거는 수납성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랜저와는 다르게 트위터가 A필러 쪽으로 이동을 했죠. 아이오닉 6도 이쪽에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피커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일단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 부분 보겠습니다. 역시나 적응이 안 되는데 이 원스포크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4개의 점으로, 이거를 뭐 인터액티브 LED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성인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을 때 이 4개의 점들이 반응을 하면서 운전자가 현재 어떤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지 혹은 음성인식이 실행이 됐는지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아이오닉 6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모양만 약간 다르지.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따로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핸들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게 약간 손이 좀 더 가기도 하고, 굳이 여기에다가 달아놨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왼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계기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요거 속도 조절 버튼은 역시나 아래 위로 올리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차간거리와 조향 보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런 버튼들이 몰려 있습니다. 음성인식 버튼, 모드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전화 걸고 끊는 버튼이 위치해 있네요. 7세대 그랜저부터는 기어 노브가 센터 터널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컬럼식으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6, 이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달린 것 같아요. D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 들어가고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작동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기존의 컬럼식이라면 운전자 기준에서 앞쪽으로 밀면 D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땡기면 R, 후진이 들어가고 중간에 넣으면 N단이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한번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쪽에 현대 카페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냥 다른 곳에 빼고 계기판을 좀 여기까지 늘려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계기판 모양이고요. 그랬으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기판하고 이 내비게이션하고 하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끊긴 부분은 운전석에서 앉으면 이쪽 때문에 가려져요. 그래서 이쪽 때문에 가려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느끼기에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이 일자로 뻗어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끝나는 부분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게 라이트로 들어오는 건지 그냥 항상 무늬가 박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랜저 IG부터 이어온 이 고래밥 디자인을 버리진 않고 있어요. 선은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한 형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딱 봐도 가죽으로 마감이 잘 되어져 있죠. 역시나 물리 버튼으로 빼놔야 될 것들은 다 빼놨습니다. 홈, 맵, 서치, 미디어, 트랙 버튼,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이오닉 6에는 셋업 버튼이 없었는데 D 올류 그랜저에는 셋업 버튼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량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고 이 볼륨 버튼하고 전원 버튼 그리고 튠 버튼 바깥쪽에도 이렇게 조명을 달아줬어요. 이런 것도 하나 신경 써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야간에 볼 때 확실히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두 개의 기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설정해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건 편의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비상등 버튼은 현재 그랜저 IG의 비상등 버튼 사이즈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공조 컨트롤 패널이 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했던 게 기존의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는 오토 홀드 버튼 혹은 파킹, 주차 보조 버튼, 그리고 카메라 버튼, 이 오프 버튼인지 모르겠는데 오프 버튼이 원래는 센터 터널에 있었어요. 공조 쪽으로 같이 올라갔고요. 이쪽은 이제 물리 버튼, 이쪽도 물리 버튼, 가운데만 터치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에 요거 너무 작아요. 이게 핸들 열선인데 그랜저에서 최초로 2단계로 핸들 열선이 조절이 됩니다. 기존에는 제네시스에서만 핸들 열선이 1, 2단계로 조절이 됐었다면 이 7세대 D 올류 그랜저부터는 2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켜지진 않은 상태인데 이게 빨간불이 아마 2개로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너무 작습니다. 공기청정 버튼 이것도 우리가 외부에서 냄새가 날 때나 자주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 버튼도 너무 작아서 누를 때 쳐다보고 눌러야 되는, 그러니까 시선을 많이 뺏기는 거죠. 정차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운행 중에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면 확실히 시선을 뺏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에어컨 버튼이랑 싱크 버튼 요거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오토 버튼까지 요것도 아마 터치로 들어갈 것 같은데 햅틱 반응이 아마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D 올류 그랜저는 조금 더 고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터치를 했을 때 이 손끝에 진동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햅틱 반응을 좀 넣어줬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뭔가 메뉴가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다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C타입인데 여기 이제 또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연결하고 충전을 같이 하는 거고 이건 충전만 하는 거고 이것도 충전하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 아마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 센터 터널이 기어 노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 밑에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주면서 밤에도 좀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수납함도 보시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기존하고 같이 이쪽에 손을 걸어서 당기면 열리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도 프레임이 없는 룸미러를 채택을 하면서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이게 프레임이 없는 게 보기에 훨씬 편하고요. 오토 디밍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토 디밍이 뭐냐면 뒤에서 상향등을 킨다고 하더라도 룸미러에 비치는 그 빛을 줄여서 운전자가 눈부시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쪽에 하이패스 시스템도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7세대 그랜저부터 빌트인 캠에 소리가 녹음이 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제가 빌트인 캠을 추천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소리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정황들을 소리로 인해서 좀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소리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선택하지 마시고 사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D-올류 그랜저부터는 소리 녹음이 되니까 굳이 사제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옵션이겠지만. 다음 실내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들 기준으로 8시 방향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하고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 이게 오토 레벨링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토 레벨링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헤드라이트 조사각 높이 조절하는 건데, 요즘은 이 차체에 사람이 타거나 혹은 짐을 싣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조사각을 조절해주는, 헤드라이트 높이를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풀체인지인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놨네요. 방향지시등 레버하고 와이퍼 조절 레버가 기존에는 일자로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회탈 털 마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수염 마냥 이렇게 생겼고 조작하기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위에서 봐서 지금 위로 높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핸들을 이렇게 잡고 9시, 3시 방향으로 잡고 조작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쪽에 받침대가 있어요. 아이오닉 6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이 카툭티가 심해지면서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를 쓰지 않으면 이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을 놨을 때 코너를 돌 때 바로 틀어지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랜저에는 이쪽에 이 받침대를 대놓으면서 밀리는 걸 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이쪽 폭까지가 좀 멀어요. 이쪽이 좀 경사면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사이즈가 딱 맞게 들어갈지는 실제로 놔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마 컵홀더일 텐데 이거 스타벅스 그란데 2잔 안 들어갑니다. 100% 안 들어가요. 사이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랜저에서 자꾸 왜 컵홀더를 작게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랜저까지는 아직은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열을 자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요즘은 음료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 이쪽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랜저만 이렇게 컵홀더를 작게 빼는지. 근데 이쪽 센터의 수납은 굉장히 커 보여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잘못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고, 여기를 열면 또 다른 폴더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열선하고 통풍을 같이 킬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센터 쪽에서만 키고 끌 수 있었는데 D-올류 그랜저 7세대 그랜저부터는 조수석 도어에도 열선하고 통풍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역시나 운전석과 같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트는 약간 이제 무늬가 좀 작아졌죠.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선들을 좀 작게 뺀 것 같고요. 확실히 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될 것 같고, 뭐 앉았을 때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이쪽 보면은 워크인 디바이스 3개의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맨 위에 상단이 등받이 각도 조절일 거고요. 두 번째가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아마 이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보면 이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 하이그로시를 놓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너무 궁금하고, 이게 하이그로시가 또 시트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면 이것도 검정색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이제 손 지문이 묻거든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수석에도 똑같이 하이그로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전동식 도어 커튼이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 도어 커튼이 들어가요. 딱 봐도 전동으로 올라올 것 같이 생겼습니다. 잡는 부분이 없어요. 이게 현재까지는 수동이고 제네시스도 G90, GV80까지만 저는 전동으로 봤었는데, 이 그랜저까지 이 전동 도어 커튼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이쪽에도 리클라이닝이 되죠.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리클라이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열 하단으로 깔리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컨트롤러는 이쪽을 누르시면 컵 홀더가 나올 거고요. 이런 버튼들도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지금 현행 그랜저는 약간 싼티 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각종 이 부품류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이쪽에도 무선 충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넣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마감들은 현재 그랜저랑 비슷해요. 썬루프도 나눠서 열리는 요런 썬루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의 시트 조절 버튼인데 앞뒤 양옆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조절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럼버 서포트 같은 걸 원래는
돌리는 이제 조절하는 버튼인데 이게 조수석에도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장을 살펴봤고 외장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앞에 DRL을 보시면 쫙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그렇게 했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아마 법규 때문에 그럴 건데 요거는 법규가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고가 정말 얇게 변했어요. 아이오닉 6부터 이 현대 로고가 들어가는데 기존 현대 로고는 너무 크기도 컸고 너무 볼록 나와 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말 얇게 들어가서 공기 저항도 줄이고 이런 단차도 거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요. 근데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런 모양들 보면은 실제로 보면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팅 라인이 이쪽에 있는 걸 보면 좀 더 고급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팅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모양도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상 이제 닦을 때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옆모습에서 보면 이 하나에 이어지는 선이 정말 정갈하게 차를 관통하면서 대형 세단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 플러시 도어, 이번 그랜저부터는 아이오닉 6와 똑같이 키를 가지고 차로 가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오토 플러싱 도어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고 당기면 문이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100%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B필러 부분이 정말 매끈해요. 그러니까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게 되면 1, 2열 문이 딱 닫혔을 때 이 B필러 부분이 사선에서 봐도 그렇고 정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매끈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차가 일체감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지금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앞모양을 왜 자꾸 이게 그랜저 IG 때까지 HG 때가 가장 좀 이뻤던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천사의 날개라는 이름으로 그랜저 HG의 그릴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랜저 IG 이후에 그러니까 더 뉴 그랜저 그리고 D 올류 그랜저까지 이 차량 전면의 갈피를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기아는 타이거 노즈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현대는 아직까지도 프론트 디자인에 좀 정체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처럼 이 반사되는 그런 브레이크 등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일자로 그냥 뻗어나가면서 확실히 깔끔할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앞쪽과 똑같이 얇아진 현대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프 세차하실 때 이쪽에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는 노고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접혀 올라간 부분은 현재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를 참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접혀 올라간 부분 밑에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약간 지구공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급져요. 아마도 제동등은 이쪽에 샤크 안테나 밑에 쪽에 하나 있을 거고요. 리플렉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배기 디자인도 약간 차체와 같이 들려 올라오면서 저는 아마 요 배기구가 거짓말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실제 배기구가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GDI 가솔린, 3.5 GDI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3.5 LPI 이렇게 네 가지가 출시가 되고요. 일단 올해 11월, 12월 생산 예정량은 하이브리드 3,000대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8,000대 총 11,000대입니다. 83,400대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현재 순번으로 10,000번대, 11,000번대까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을 하셨을 텐데 다 알고 있습니다. 뭐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D 올류 그랜저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됨에 따라서 내장 먼저 봤고요. 외장은 간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승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기존 그랜저 오너로서 그리고 그랜저를 국산차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세세하게 지금 세대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표가 유출된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 어떤 건지 어떤 옵션을 넣어야 되는지 등등 해서 어떻게 구매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인지 등등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많이 얻어가시고 신차를 구매할 때까지 가장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